자, 오늘은 마그네틱 이펙트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 NMR이라고 들어봤는가? 들어봤을 거야. NMR. NQR이라고 들어봤는가?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NMR은 들어보고? EPR은 들어봤는가? 공통점이 뭐냐? 레저넌스. R자로 끝나요. MR을 들어봤는가? SW, R을 들어봤는가? 이거를 들어봤는가? 자, 하나를 알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건데, 다 뭐냐면 이 레조난스예요. 레조난스. 자, 그 앞에 있는 단어만 이제 알면 된단 말이야.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뉴클리어 쿼드라폴 레조넌스, 일렉트론, 그 다음에 P자는 뭐지?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 이거는 핵이고 이거는 전자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은 똑같은 건데, 하나는 핵이고 하나는 전자인데, 이 아저씨는 마그네틱 레조넌스라 그러고 이거는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라 그랬나요? EPR 사실 똑같은 거예요. 페로 마그네틱 레조넌스, 스핀 웨이브 레조넌스, 엔티 페로마그네틱 레조넌스. 요거하고 요거는 페로마그네틱, 엔티 페로마그네틱. 그 다음에 콘덕션, 일렉트론, 스핀 레조넌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A라는 물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뭔가가 있어. 하여간에 뭔가 우리가 또 케미칼을 막 섞고 막 연탄불로 굽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나왔어. 근데 이제 다 만든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잖아. 응? 그럴 때 과연 뭐가 나왔는가?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쪼여요. 그래가지고 샘플이 없을 때는 이런 빛을 쪼였는데 샘플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요렇게 요 부분에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나눠보면 여기에서 말이야, 여기에서 흡수가 되는구나. 그 프레퀀시가 만약에 라이만 계열이고 발모고 뭐 파션이라면 이게 수소 원자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unknown 엘레멘트를 우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이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학하는 사람에게 인프라레드하고 NMR은 이거는 하루에 밥을 3번 먹는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한 4번, 5번씩 쓰고 그래.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은 IR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전공이 IR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샘플 그로잉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하려면은 뭐 몇 주씩 걸려가지고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화학에서 쓰이는 IR이라든지 NMR은 그냥 샘플 넣어가지고 그냥 뺐다 넣었다 뺐다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그냥 10분, 20분이면 그냥 실험이 다 될 수 있도록 레디메이드 된 그러한 리서치들을 하던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입장이 좀 달라요. 우리는 그 안에서 피직스를 보려고 그러는 거고 새로운 연석을 보려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용으로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이른바 스펙트로스코피라고 그러는데, 빛이 아니라 NMR은 핵을 봐요. 핵을 보는데, 핵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다.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는 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심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심어주면 핵에 스핀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렇게 갈라져. 마그네틱 필드가 크면 더 갈라지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사이에 간격을 만약에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물질의 핵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것들이 핵에 대한 이 정보 같은 것들이 이걸 봐가지고 지금 어떤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게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예요. 뉴클리어 쿼드라폴 레저넌스하고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의 차이는 뭐냐면,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는 이거를 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벌어지는 정도가 크니까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크게 하는 경쟁에 붙는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작으면은 이게 작으니까 세퍼레이션에 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쓴 거를 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프레퀀시로 900MHz 이거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1000이면은 1000메가면은 뭐지? 메가 다음에 기가헐츠지. 기가헐츠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생명체에 관한 연구들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서 사람들이 지금 이 900메가를 넘어서 가지고 1000메가 쪽으로 가는 그런 인스트루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을까요? 왜 쉽지가 않으냐면, 이거를 하려면은 슈퍼컨덕팅 마그넷이 있어야 되는데, 슈퍼컨덕팅 마그넷의 세기를 이제 세게 해야 돼요. 만약에 슈퍼컨덕팅 마그넷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은 그거는 새로운 테크닉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높이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포항공대도 저거를 뭐 600메가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600메가만 있으면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리서치를 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600메가 사고, 그 다음에는 물론 기억이 난 잘 안 나는데, 아니 600메가까지는 모자라다, 700메가는 있어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내년 세계적인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쭉쭉쭉쭉 쳐고 이 산에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포항공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가면, 대전에 가면 기초과학기원연구원도 우리보다 이제 더 큰 거 가지고 있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카이스트도 더 큰 거 가지고 있고, 이게 NMR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인데, 이거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것이만, 뇌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네. 응?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MRI라는 게 있잖아. 그게 NMR을 이용한 거지. 응? NM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핵 중에서도 물을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물 보면은 H2O니까 H 들어가 있잖아. H 속의 핵은 뭐냐면은 프로톤이에요. 프로톤의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를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툭 놓고서 재는 게 이제 그거거든. 그러면 그 안에 혼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 안에 혼이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NMR이라는 거는 로컬 프로브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빛을 쪼여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 인텐시티를 이렇게 재는 인프라레드 디텍터가 있으면 여기서 빛이 여길 통과한 건지 여길 통과한 건지 모르잖아. 응? 그거는 뭐냐면 이 스페이셜리 에버리지 결과가 나온 거고, NMR은 뭐냐면 로컬 프로브에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로컬 프로브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에버리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가서 머리를 탁 넣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까맣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회색으로 나오고 뭐 흰색으로 나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지, 그지? 예. NMR은 로컬, 중요한 거 NMR 로컬 프로그램. 3차원 영상을 다 잴 수가 있는 거야. 응? NMR은 로컬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NMR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 NMR 이거 발견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NMR만 가지고서 노벨상이 뭐, 이게 또, 푸대기를 써서 쓸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노벨상이 나왔어요. 3년 전인가 2년 전에도 또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NMR을 가지고서 의학에 응용하는 그 사람 또 노벨상 받아요. 요즘에는 NMR 가지고 이게 머리만 재는 게 아니라 더해. 왜 NMR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게 머리를 이렇게 대는 거기에 마그넷은 항상 무슨 마그넷이냐면 슈퍼콘덕팅 마그넷. 왜 전기를 안 쓰고 전자석을 안 쓰고 초전도 자석을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초전도 자석은 전류가 시간에 대해 가지고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콘스턴트. 그런데 만약에 전자석을 쓰면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있거든. 이 노이즈 때문에 말이야. 이 노이즈 때문에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 로컬 프로브에 문제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을 어떻게 쓰는지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 자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디스페이션이 없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항상 콘스턴트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은 기계가 점점 좋아져 가지고 머리만 넣는 게 아니라 팔뚝도 넣고 다리도 넣고 왜냐하면 근육에 물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를까요? 점점 이게 더 쓰이게 된다. 그런데 이 뉴클리어 쿼드라폴 레저넌스라는 거는 뭐냐면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 NMR을 전공을 하고 한국을 탁 들어왔는데 이게 시골 대학을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게 디텍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 뭐가 없느냐? 자석이 없어. 다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안 벌려져. 자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굳세게 결심을 하더라고. 나는 NMR을 안 하고 NQR을 하겠다. NQR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레티스 같은 데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레티스 들어가면은 이게 이 쿼드라폴 모멘트가 이쪽으로 돼 있느냐 쿼드라폴 모멘트가 이쪽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로컬 필드가 달라져요. 쿼드라폴 모멘트를 공부를 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아도 로컬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다이폴 모멘트가 아니라 NMR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의 다이폴 모멘트를 측정을 하는 건데 저거는 쿼드라폴 모멘트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그널은 작지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 자, EPR은 뭐냐? EPR은 일렉트론 마그네틱 레저넌스인데 파라라고 그냥 썼어요. 그 파라라고 쓴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가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파라 시그널이에요. 이게 핵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게 아니라 전자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다. 전자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핵의 마그네틱 필드보다도 이 간격이 몇 배가 길어지느냐 하면 1000배 이상 길어져요. 왜 길어질까? 그 이유는 매스가 다르잖아? 여러분 마그네틱 모멘트를 보면 일렉트론의 마그네틱 모멘트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은 매스가 분모에 들어가 가지고 일렉트론의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 핵의 마그네틱 모멘트보다 너무도 크거든.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크게 벌려줄 수가 있어요. 자, 뭐 그렇게 벌려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것도 있어. 왜냐하면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프레퀀시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10의 6성이라 그러면 메가헐츠라 그러잖아. 지금 100메가 메가. 그런데 저기는 그거에 1000배 정도 커지니까 프레퀀시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쫓아가기가 어렵고 일렉트로닉스가 비싸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스핀 레저넌스 내가 이게 이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왜 일렉트론 스핀 레저넌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일렉트로닉스가 굉장히 비싸지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정도는 내가 이 분야 전공은 안 해도 알 수 있다. 와. 자, 페로마그네틱 레저넌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긴 해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긴 하는데 이미 그 안은 페로마그네틱이 돼가지고 로컬 필드가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하고 더하기 내부의 마그네틱 필드 둘의 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페로마그네틱 레저넌스. 스핀 웨이브 레저넌스. 그 안에 페로마그네티즘이 아니라 스핀 웨이브가 벌써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스핀 웨이브 레저넌스. 엔티 페로마그네틱 레저넌스. 페로마그네틱 레저넌스가 페로마그네티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엔티 페로마그네티즘이 형성이 되어 있고, 콘덕션 일렉트론, 그 안에 벌써 콘덕션 일렉트론들이 다 있는 경우, 그런 경우다. 그래가지고 1, 2, 3, 4, 5, 6, 7 럭키 세븐의 7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기쁜 날이네요. 하나만 해도 기쁜데 7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만하고 낮술이나 하라. 응? 시간은 무려 들어가는 거지. 그럼 안 되지. 공부해야지, 그지? 질문 여기까지? 선생님, EPR이요. 음. 지만 이펙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G만 이펙트지, 그게. G만 이펙트는 똑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이렇게 벌려준 거. 그런 건데, 그 일렉트론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서 벌린 다음에 그 사이에 에너지 간격을 하는데,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리려면은 거기다가 AC를 이렇게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간격이 이제 굉장히 크지. 원리가 G만 이펙트지, 그럼. 다시 여기서 다 G만 이펙트야, 그러면. 핵의 G만 이펙트냐? 네. 일렉트론의 G만 이펙트냐? 페로마그네티즘이 있는 곳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서 G만 이펙트냐? 뭐 이런 거지, 그지? 아, 형식이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이 강의하는 사람의 신이 나. 또 질문 한번 해볼래? 누구? 자, 그러면 우리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에너지가 이제 마이너스 뮤다 B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럼 마그네틱 모멘트가 말이지. 마그네틱 모멘트가 아주 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말이야. 앵귤러 모멘트 L이면 L부터 시작해가지고 L-1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L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산톱 넘버를 갖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는 마이너스 M에다가 I, 요거 MI는 뭐냐면 이거예요. 에다가 감마에다가 H바에다가 보호마그네틱으로 해가지고 프로톤인 경우를 보면 프로톤인 경우에는 이거를 에너지 스플리팅으로 보면 그 42.58에다가 그 다음에 B0 이렇게 B0 테슬라로 한 B0 메가홀츠 1테슬라를 걸어주면 42.58 메가홀츠의 에너지 세퍼레이션이 된다. 일렉트론으로 보면은 28.0에다가 B0인데 메가가 아니라 기가홀츠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톤에다가 한 거는 메가홀츠 단위고 일렉트론으로 한 거는 기가홀츠 단위니까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세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렉트론의 레저넌스를 볼 거냐, 핵의 레저넌스를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경비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하는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에 지금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렇게 있어요. 마그네틱 모멘트가. 여기에다가 말이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더니, 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더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이렇게 걸어주면, 그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방향으로 마그네틱 모멘트가 쫙 갔을 거야. 그걸 심심해서. 다시 마그네틱 모멘트를 돌릴 수가 있어요. 뭐 충분하지. 그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딱 걸어주면은 이렇게 돌아가. 자,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이렇게 걸어줘가지고 이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쪽 방향으로 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를 만약에 내가 B 필드를 이쪽으로 걸어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놈이 결국은 그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요. 에너지가 높은 데서 그러니까 하이에서 이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낮은 쪽,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게 가겠죠. 이게 딱 쳐가지고 펄스를 줘가지고 이쪽으로 딱 보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유니폼한 마그네틱 이쪽으로 걸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곳에다가 갑자기 펄스를 딱 줘가지고 때려줘가지고 이쪽으로 갑자기 보냈어. 그리고 펄스니까 잠깐 때려주면 이놈이 이쪽으로 딱 갔어. 그리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 모양새를 보면 이 물질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놓고서 하면은 자기 자리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놈이 말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페어를 이루고 있는 놈이다. 그러면 밖에서 보면 이게 제로잖아. 그러면 이놈은 따라 안 갈 거 아니야. 가지 않아요. 릴렉세이션 하지 않아. 만약에 이쪽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프로톤이나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어떤 상태로 돼 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안에서 존재하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가는 모양새가 다 달라지니까 이 NMR이라는 것이 물론 아까 화학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많이 쓴다 그러지만 물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실험적인 툴인 게 물질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로컬 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을 무대기로 가져갔지. 응? 무대기로 가져갔어. 불락 아저씨 있지, 불락 아저씨. 불락 아저씨가 불락 세어리엄을 해가지고 노벨상 가져간 게 아니야. 불락 아저씨가 NMR 공식 유도하고 NMR에서의 업적을 가지고 노벨상을 탔어. 자, 그러면 불락 아저씨가 어떻게 노벨상을 탔는가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자. 응? 우리가 지금 벌써 여러 번 나왔던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 이건 프리시전을 해. 이렇게 이게 프리시전이라고 그랬지? 응? 이걸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해. 어떨 때 이렇게 운동을 하느냐 하면 응? 이렇게 운동을 하는 때는 이게 돌아가는 거는 에너지를 밖에다가 뺏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요.
에너지를 밖에다 뺏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에너지를 밖에다 뺏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에너지를 밖에다 뺏기면은, 뺏기는 미키니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돌아가는 거에다가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에너지 낮은 사건이 이렇게 가요. 에너지가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해놓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게 이렇게 프리시전을 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 공식 가지고 유도를 해주는 적이 있을 거예요. 저걸 가지고 유도를 할 때는 우리가 유도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가 지금 사실은 높은 상태예요. 높은 상태인데 왜 높은 상태를 그냥 유지할 거냐? 유지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에너지를 뺏기는 그런 미키니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너지를 뺏길 수 있는 그런 미키니즘이 있다. 이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마다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미키니즘이 있다.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돌아가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이쪽으로 가는, 맨 마지막에 그쪽으로 갈 거다. 자,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와 있다. 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놈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마지막을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만약에 B 필드를 가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B 필드를 만약에 가했다 그러면 돌아가는 성분하고 떨어지는 성분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돌아가는 성분이고, 이게 만약에 이게 MG로 있다가 결국 M0로 간다 그러면 이게 디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디케이 하느냐 물어보면 이게 MG의 시간당 2분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야. 이게 디케이에 디케이 해가지고 M0까지 가서 M0에서 만약에 스탑을 한다 그러면 요거 봐요. MG가 이게 마이너스 값이고, 그러니까 디케이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MG하고 MJ가 같으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모양새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자, 요 T1, 요 NMR에서 T1이라는 게 이제 진짜로 이제 중요한 건데, T1이 왜 생겨나느냐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T1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 디스페이션 때문에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 디스페이션 때문에 생겨났어. 그러면 이 메탈 안에서, 아니 물질 안에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 프리시전 하면서 이 떨어지는데, 프리시전 하면서 떨어질 때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릴 거냐 생각을 해보면 물질 안에 있으니까 무언가 부딪혀 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방출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 방출하는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게 포논하고의 인터랙션이, 아니 그냥 T1이라고 하죠. 물질마다 경우마다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NMR에서 이 T1이 뭐냐면은 에너지 디스페이션의 미케니즘이 이제 T1이에요. 그래서 김속 내에서는 T1에다가 T가 이게 콘스턴트가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코링가 릴레이션이라 그래. 코링가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속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알려면은 이 코링가 릴레이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하는 게 NMR을 찍어 가지고 코링가 릴레이션이 만족이 되는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콜인가 릴레이션을 이렇게. 그리고 말이야. 초전도가 되면 콜인가 릴레이션이 이게 콘스탄트 T1 곱하기 T가 이게 콘스탄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벨 슐리터 피크라고 이렇게 얘기해. 헤벨 슐리터 피크. 자, 깊은 것들은 언젠가 가서 이제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이 T1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게 만약에 이쪽 오른쪽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 right hand 사이드가 만약에 제로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DMG 이렇게 써놓고 M0 마이너스 MG는 T1보다 1에 DT 이렇게 쓰고 양쪽을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보면 MG의 T는 어떻게 되느냐면 M0에다가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T1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포논을 주고받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라만 스캐터링 같은 거, 포논의 스캐터링 문제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요거까지 넣어가지고 만약에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이 방정식을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블락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블락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뭐 쉬워. 이제 관계된다. 블락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제 개정판이 이번에 몇 판이니? 7판이니? 8판. 아, 이게 8판이 꽤 나왔어. 참 미치는 게 개정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마다 순서를 바꿔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챕터 한 개씩 조금 더 넣고 말이지.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그냥 책 보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다. 아, 이거를, 키틀 책을 번역한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하나고, 키틀 책 그 번역한 나라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일본이 아마 번역을 했는지. 그냥 원서 쓰면 되는데, 이 번역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키틀 책을 바꾸면, 뭣도 바꿔야 되냐면, 번역판도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진짜 참 포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 번역판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번역판이 또 망가가 됐어. 다 망가가 됐어. 응?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서울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8명인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번역 8판을 지금 번역하고 있어. 불행하게도 나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느냐면요. 그 사이에 용어가 바뀌었죠. 용어 바뀌었지. 그 다음에 조금씩 바뀌었지. 그런데 조금씩 너무 많이도 안 바꾸고 조금씩 이렇게 바꿨지. 순서 조금씩 바꿨지. 그리고 옛날 판을 보면 옛날보다는 옛날에 그 한 거를 보면
제대로 해석을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쁜 이 몸이 작년에 그거 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 오늘이 또 마감 날이야. 이번 학기에 시작하면서 책을 만들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번역한 거를 발간하는 거 1년 며칠 미뤘다가 며칠 후에 이제 발간을 하는데 그냥 맨날 지금 원고 와가지고 오늘 밤에 들어가서 원고 수정. 이 바쁜 몸이 또 그것까지. 근데 기쁜 거는 뭐냐면 이 몸이 처음으로 그런 번역판에 이름이 나간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자 직강은 아니더라도 역자 직강. 역자 맞지, 역자. 번역하는 사람. 직강을 지금 듣고 있어요. 네? 이게 분명히 이제 초전도 강연 그쪽 부분을 보면 이거는 내가 번역한 거야. 야, 그런데 말이야, 이놈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놈이 결국 돌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결국 돌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근데 그쪽으로 가는 거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가 디스페이션 돼서 에너지를 뺏기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무슨 성분이냐면 지성분이 있잖아. 지성분인데 그 지성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성분이 있냐면 XY 성분도 있어요. 근데 XY 성분을 보자 이게. XY 성분. XY 성분을 이걸 쫓아가면서 여기에서 라모 프레퀀시인지 무슨 프레퀀시인지 그걸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니? 그 XY 성분이 어떻게 될까? 이게 XY 성분이 자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놈이 쫓아가면서 볼 때는 이게 더 이상 벌어지지 않지.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하늘 끝까지 가면은 AO 성분이 조금해지지, 그지?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거죠. 아니, 이놈이 그 쫓아가면서 보면 이놈이 이쪽하고 이렇게 이제 갈라질 건 알죠. 이거 왜 갈라지느냐? 안 나죠. 왜냐하면 그 성분을 가진 이거 지금 잴 때, NMR을 잴 때 이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놈을 재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레티스가 있고, 바로 옆에도 레티스 있고, 여러 가지 레티스에서 이놈도 돌아가고, 그놈도 돌아가고, 그놈도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모든 놈이 한꺼번에 쫙 돌면 좋은데, 모든 놈이 한꺼번에 돌 때 이것들 사이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왼쪽으로도 벌어지고 오른쪽으로도 벌어지고 두 가지 벌어지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벌어지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이런 동그라미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디스페이션이 메커니즘이 이게 벌어지는 메커니즘이 아까 일렉트론 포넌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디스페이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이제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디케이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가지 종류의 디케이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G 방향으로의 디케이, 하나는 XY 방향으로의 디케이가 있는데 이 XY 방향으로의 디케이는 G 방향의 디케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릴렉세이션 타임이 내가 여기 T1이라고 했잖아. 왜 T1이라고 그랬느냐면 이번에 나타나는 것은 릴렉세이션이 달라가지고 그 릴렉세이션은 우리가 T2라고 한다. 그래서 그 릴렉세이션을 보면 XY 성분은 그래서 이 릴렉세이션이 말이야. 릴렉세이션이 이게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릴렉세이션이 달라. 응? 그러면 이 릴렉세이션이 이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이 T2는 분명히 T1하고 달라요. 왜냐하면은 다르지, 그지? 설명 안 해도 눈치코치로 T2도 T1하고 달라. 응? 메커니즘이 달라. 그러면 이거를 T2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말이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데 이거를 로테이팅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만약에 측정을 하면 BY를 만약에
마이너스 B1을 사인 오메가 t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프레퀀시가 어느 곳에 딱 맞는 순간 갑자기 레저넌스 현상이 이제 쫙 나타나요. 그래서 그 레저넌스 현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 레저넌스를 보면 어떤 프레퀀시에서 파워 옵저션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데 그 파워 옵저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파워 옵저션이 오메가 감마의 인지의 T2 A 플러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파워 디스페이션을 우리가 파워 옵저션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를 잘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T2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T2가 크면은 이게 이제 분모가 커가지고 브로드하게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반치폭을 보면 우리가 T2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치폭을 보면 델타 오메가를 보면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면 T2를 자 그러면 그럼 보자. 여기에 T2를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런 놈 있고 이런 놈 있고 주위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스핀 있고 저기도 스핀 있고 뭐 거기도 스핀 있고 이런 스핀들이 있어서 이런 스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것들은 요 동네에 영향을 미쳐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만들어 주니까 이런 영향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컬 디스트리뷰션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브로드하게 나올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T2를 구했다. T2를 구했다. 이런 데서 이제 T2를 구했어요. 이렇게. T2는 뭐냐면 옆 동네에 의한 것들을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는 거니까 T2를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영향을 이렇게 이렇게 T2를 구한 거하고 이게 이제 고체 내에서 만약에 T2를 구했다. 고체 내에서 T2는 뭐냐면은 이 옆에 있는 로컬 필드들 이런 것들의 디스트리뷰션 때문에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T2예요. 네. 그래가지고 T2가 이게 이제 옆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아까 그 앵글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벌어지는 앵글이 옆에 놈 때문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T2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핀 릴렉세이션. 스핀과 스핀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스핀 릴렉세이션이고 아까 T1의 체일 관계되는 것은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포논하고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디스페이션 하는 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T2를 결정을 하는 거는 페이즈 앵글의 변화가 대개 어떻게 나오느냐면 PI에다가 파워라고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그네틱 필드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은 페이지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액체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액체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 일어나는 게 이른바 그 유명한 모셔널 내로잉. 모셔널 내로잉. 야, 얘나 모셔널 내로잉이 말이야. 이놈이 이렇게 키틀에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왜 키틀에 있는 거 처음 알았느냐? 옛날에 NMR 하는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모셔널 내로잉.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모셔널 내로잉 그래가지고 내가 뭐냐고 탁 물어봤어. 응? 물론 나를 비롯해서
거기 앉아있는 관중 중에서 모셔널 내로잉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얘기지. 교수들도 키티 책을 발랄이 삭삭 끝까지 다 보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아니 봤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그 바쁜 거 많이 있는데 모셔널 내로잉을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발표자가 스피커가 모셔널 내로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액체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NMR 책을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다 진짜로 NMR 책 찾아가지고 모셔널 내로잉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액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모셔널 내로잉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딱 보니까 되게 쉬운 건데 말이지. 다시 키트를 보면서 모셔널 내로잉을 내가 다시 근데 내가 키트를 강의 여러 번 했으니까 옛날에도 모셔널 내로잉 다 읽었을 텐데 그때도 열심히 한 거. 모셔널 내로잉이 뭐냐? 액체 속에 들어가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액체 속에 들어가면 요 놈이 이게 돌아다녀요. 여기 있는 놈이 계속 요로 갔다가 골로 갔다가 졸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액체니까 이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응? 그게 뭐냐면 랜덤워크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랜덤워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사람이 방향 감각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랜덤워크예요. 랜덤워크를 하면 디렉션에 의한 워크하고 이제 달라요. 뭐냐면 내가 마음을 먹고 저쪽을 가면은 말이야. 저쪽을 가면 부와 명예와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냥 그쪽을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가는 거하고 여기서 지금 내가 하여간에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러면 이게 간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간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는데 이렇게 그냥 랜덤 워크를 하면은 간 거리의 자승이 시간에 비례한다. 이런 거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모셔널 내로잉이 랜덤 워크하고 똑같다.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 오른쪽, 요 놈의 오른쪽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놈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그지? 바로 옆에 있는 놈의 방향이 항상 한쪽으로만 돌리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만 갈 거야. 그런데 이 놈이 말이야 액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한쪽에서는 딱 때려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옆으로 갔더니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페이지의 변화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 이게 랜덤 워크를 이제 할 거단 말이야. 모셔널 내로잉에 의해서 랜덤 워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변화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액체 속에 들어가면은 이놈의 벌어지는 게 갑자기 팍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른바 모셔널 내로잉이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걸 옛날에 왜 모르는지. 그래서 학생들 앞에 쓰면은 다 이해가 돼요. 모셔널 내로잉 이해를 못하고 강의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셔널 내로잉을 보니까 랜덤워크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거의 자승을 이렇게 보면 n에다가 델타 파이에 뭐 이렇게 자승이 돼가지고 n에다 감마 자승, pi의 자승, pi의 t의 자승이 돼서 이 t2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t2가 모셔널 내로잉 때문에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감마 자승, pi의 자승 아까 t2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t2는 이제 감마의 pi분의 1이라 그러면 이게 자승항이 더 들어간 게 아까 요거 r 자승이 t에 비례하고 r이 t에 비례하고 그거하고 지금 완전히 똑같아져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t2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모셔널 에러잉이 물 분자에서 NMR을 찍어보면 얼음에서 찍어본 거에 비해 가지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모셔널 에러잉이 돼가지고 디페이징 하는 타임이 10의 5승배 정도 길어져요. 이게 원리가 뭔가 그거는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 젊었을 때 22살 때 이런 거 이해했으면 참 좋았을 두 배도 더 지난 다음에. 그래, 그게 이제 모셔널 레벨. 어?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 NMR 하는 사람들한테, NMR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모셔널 레벨이 아주 중요한 거야. 모셔널 레벨.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에너지를,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이게 벌리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게 수소의 핵에서 이게 주위에 돌고 있는 일렉트론에 의해 가지고 핵이 그냥 여기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아도 이렇게 벌어진다. 그 하이퍼파인 스플리팅.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을 우리가 양자 시간에 그냥 넘어갔어, 그지? 했니? 유도는 안 하고 각자 하라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이퍼파인 스플리팅. 이 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 웨이브 펑션에 이 제로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그래가지고 이 영향을 미쳐. 그 다음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면 이게 이제 일렉트론들의 덴시티가 여기에 뉴클리어에서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뉴클리어 마그네틱 모멘트 거기에서의 이 뉴클리어 스핀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스핀 그거에 이제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감마에다가 H바의 UB가 된다. 에너지 스플리팅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스플리팅이 얼마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1420 메가헐츠에 해당하게 된다. 그때 이거 유도는 안 했지만 그 당시에 1420이라는 이러한 에너지 스플리팅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프로톤이라기보다도 H2 거야. H2인가 H인가 볼 거야. H일지는 모르겠다. 아토믹 H에 어반던스를 만약에 보려면은 어떻게 많이 있다 이거를 보려면 세상에 이렇게 망원경을 거기다 놓고서 거기서 1420메가헐츠에 해당하고 있는 우주를 보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대부분이 수소로 돼 있지. 그래서 천문학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거고 하이퍼파인 스트럭처 이거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코드라폴 레저넌스 얘기했지. 이게 핵의 모양이 말이야. 핵이 코드라폴 모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동그라면은 코드라폴 모멘트 안 가지고 있는데 핵이 지금 적자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모양하고 이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이럴 때 에너지 스플리팅이 이제 이게 달라지더라. 그러면 이 에너지 스플리팅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에너지 떨어지는 거, 에너지 벌어진 거를 이제 보면은 이 안을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alright. 그래서 이제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도 얘기를 했고 에너지 스플리팅이 하이퍼파인 스트럭처에 의한 스플리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코드라폴 모멘트 실제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박사 받고 훌륭한 물리학자가 돼서 이제 실험실을 꾸미는데 처음에 연구비 없을 때는 옛날 말을 못할 거고 뉴클리어 코드라폴 뉴클리어 코드라폴 모멘트 연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NMR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전자석을 훔쳐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 뉴클리어 코드라폴 레저넌스. 그 다음에 페로마그네틱 레저넌스. 아, 이게 페로마그네틱 레저넌스. 이거 뭐 쉽지. 원리만 알면 그냥 돼요. 원리만 알면. 자, 원리는 뭐냐면 그 안에 로컬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 이게. 왜 있느냐면 옆에 놈들에 의해 가지고 마그네틱 모멘트가 형성이 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페로 마그네틱 레저넌스, 페로 FMR을 보면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로컬리 그 안에 어떤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네. 이게 로컬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게 페로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그 수식을 이제 다시 해보면은 뭐 그러면은 레저넌스 프레퀀스를 이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책에다가. 아까 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막이 있으면은 이러한 막에 이러한 스핀 웨이브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스핀 웨이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에너지 스플리팅이 이제 또 달라져가지고 프레퀀스가 이제 달라지겠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레저넌스를 이렇게 보면 레저넌스 프리퀀스가 두께에다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 뭐 그래요. 자, 이 페로마그네틱 레저넌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요게 지금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흡수하는 레저넌스 프레퀀스가 다른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점들이 다 나오더라 하는 얘기고 원래는 이제 같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엔티 페로마그네틱. 그럼 아까하고 달리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번에는 아까는 한쪽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업다운 해가지고 레저넌스 프레퀀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지겠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때 이제 수식을 써보면 DM의 X에다가 DT gamma에다가 M 플러스 DA 그 다음에 DM의 Y의 DT 아까하고 이게 똑같은데 이렇게 되고 이 마그네틱 모멘트를 이제 써야 되는데 마그네틱 모멘트가 mx, my에 mg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문제다 이게야. 이게 mg가 이렇게 한 번은 위쪽이고 아까와 달리 한 번은 아래쪽이고 한 번은 위쪽이고 한 번은 아래쪽이니까 이 수식을 써놓고 홀수하고 짝수인 경우에 이 m의 g 컴포넌트가 위쪽 아래쪽 이걸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엔티페로마그네틱 물질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MMR에서 이 개념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이 나네 이제 1984년인가 뭐 한 1984년도가 됐어. 84년, 85년, 84년부터 6년 사이에 어느 날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기는 미국을 갔는데 내가 이 전공을 말이지 IR을 전공을 하게 돼가지고 응? 근데 우리 선생의 전공이 뭐냐면 NMR이고 어디서냐면 솔리드 하이드로젠이야. 응? 나는 IR 스펙트로스코피를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대상은 뭐냐면은 이 메탈 또는 인슐레이터 뭐 이런 고체에서의 이 IR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사도 따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기계 내가 얘기했지만 기계 참 좋고 진짜 매덕들이 저는 수업 자리에 기계를 놓고서 기계는 있는데 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참 우리끼리 이제 고민이 많아. 이제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할까? 논문을 읽어 논문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선생이 좋으면은 비실비실한 학생이 나올 수가 있어.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도 없으면 서바이브 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쪽은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쪽 전공이 아니래가지고 살아남아야 돼가지고 우리 서울대에 있는 그 노태원 교수 지금은 저 훌륭한 교수지만 우리 젊었을 때 20대 때 말이지 20대 후반 때 진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아는 건 없고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사실 배운 게 없으면 선생님이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학생으로 4년 있고 포닥으로 2년 동안 있는 동안 우리 선생님이 세미나 딱 한 번 해줬는데 30분짜리 세미나 딱 한 번 해줬어 다 이제 우리가 공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말이야 뭐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 응? 근데 뭐 나이트 시프트도 나오고 커링과 릴레이션도 나오고 그거 나오면 좀 무식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 이게 나이트 시프트가 나오면 키틀책 같은 거 이런 거 쳐다보고 그냥 반 페이지짜리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뭐다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갈 텐데 나이트 시프트 나오면 이걸 이해하자 도서관 가서 막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막 모던 피직스의 나이트 시프트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요. 나이트 시프트 150페이지짜리 리뷰 아티클 이제 딱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3-4명이서 모여가지고 머리야 끙끙 앓으면서 말이야 나이트 시프트 뭐냐 그래가지고 막 그 복잡한 경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그러거든. 그러고 하고 뒤를 돌았으면은 음식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더 미궁에 빠지고 뭐 이러던 때가 바로 몇 년 전이야 20년 전 근데 나이트 시프트 내 기억이 나 나이트 시프트 우리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세미나 하는 때 말이야 똑같아 모셔널 내로잉하고 똑같아 공부는 쭉도록 했는데 공식은 다 유도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나이트 시프트가 뭐냐고 초등학생이 물어보면 고등학생이 물어보면 대학생이 물어보면 나이트 시프트가 뭐다라는 거를 내가 얘기를 못했어. 그럼 나이트 시프트가 뭐냐?
응? 한마디로 물리한 어떤 학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나이트 시프트를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럼 우리 미지 한번 얘기해 볼까? 미지야, 응? 미지는 알 거야. 왜냐하면 리뷰 아티클을 안 읽고 반페이지짜리 일을 읽었을 때. 그럼 이제 1년 동안 키트를 공부를 했던 동욱이 한번 얘기해 볼래? 나이트 시프트. 모르겠습니다. 1년간 그 무학대사인지 무슨 대사지? 흥길동의 선생님이 대사 밑에서 이게 무술을 배웠는데 그 나이트 시프트 모른단 말이야? 마그네틱 이펙트 이 단어 진 1년을 했는데 진도를 그걸 안 나갔다고? 예, 중간에 그 빠지는 거. 밑단 오늘 공부를 했는지 얘기해. 그 소리 1년을 했으면 우리 지금 한 달도 아니고 지금 2주 만에突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럼 우리 빨간 아저씨 박사과정의 그 나이트 시프트 한번 얘기해 볼래? 제 책에 나와 있는 다이아마그네틱 머티리얼보다 음. 메탈에서 음, 일렉트론을 들어놨으니까 시프트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경환이 한번 얘기해 볼래? 경환이는 알 거야. 경환이 공부하고 왔지? 공부 못하고 왔다고? 향택이는 알겠다. 향택아, 너 이렇게 돌려가지고 너 자신을 한번 찍으면서. 잘 모르겠는데. 나이트 시프트.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게 150페이지 되는 리뷰 아티클 다 읽고도 나이트 시프트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나이트 시프트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 나이트 시프트가 아니야.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 놓고서 원자 놓고서 NMR 찍어봐. 응? 그러면 NMR 하면은 레저넌스 프리퀀시 이렇게 나오겠지. 뭔가 이렇게 나오고. 왜냐면 이게 에너지가 이게 벌어지니까 이거 이 원자나 분자를 물 속에다 넣고 한번 쳐보자. 그럼 이거 답이 좀 다르게. 이거 금속에서 재보면 어떻게 되느냐. 답이 다르게. 오리지널보다 옆으로 가 있어. 오리지널보다 왜 옆으로 갔느냐? 당연히 옆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응? 왜냐면 주위에 다른 놈들이 있잖아. 금속에 있으면 금속 내 임퓨리티를 어떤 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 있으면 주위에 뭐가 있다? 일렉트론 클라우드들이, 메탈의 일렉트론 클라우드들이 그거를 감싸가지고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 때문에 이놈의 모양새가 달라지지. 이게 금속이야? 금속에서 달라져. 이놈이 금속의 온도를 내렸더니 초준도가 돼? 달라져. 그러면 나이트 시프트를 가지고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이 안에 피직스를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아니냐 하는. 금속에 들어가 가지고 달라지는 거, 그걸 보고 물리학자들이 다 쾌재를 불렀지. 물에 들어가서 알코올에 들어가 가지고 액체 속에 들어가서 벤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달라지는 거, 그걸 보고 이거는 화학자들이 다 쾌재를 불러. 나이트 시프트는 뭐냐? 인바이러먼트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트 시프트라는 것은 뭐냐? 나이트 시프트는 뭐냐? 이제 B0에서부터 델타 B 이런 코에피션트가 이게 0이 아니더라. 델타 B가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수학 이거 하나도 안 했어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에 나이트 시프트 메탈 내에 있는 경우하고 또는 어떤 게 메탈이 되는 경우하고 그냥 프리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NMR 시그널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환경을 알 수 있고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유명한 나이트 시프트. 아, 내가 요거까지 이게 인바이러먼트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게 나이트 시프트라는 거를 만약에 알고서 150페이지짜리를 읽었으면 내 생각에 거기에 나오는 그때 그 그냥 진짜 머리카락 다 빼면서 말이지 그 나이트 시프트의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이 전혀 거의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 머리카락을 왜 빼냐 그거. 응? 줄줄줄 이해되는데 아 이게 요 놈이 옆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로컬한 마그네틱 필드 이런 걸 달라져가지고 에너지 스플리팅을 다르게 하는 거니까 유황이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에너지 스플리팅이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금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케미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이 몰리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우에 다 해가지고 쫙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나이트 시프트 150페이지짜리 리뷰 아티클 읽으면 나이트 시프트의 배가가 됐을 텐데 요거 맨 처음에 개념을 엉터리로 맨 마지막에 150페이지 읽을 때까지 그거조차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생하던 생각이 나네. 젊었을 때. 야, 이런 거 조금씩 알면은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FMR 이것도 마찬가지야. 페로마그네틱 레저넌스 이거. 내 요전에 얼마 전에 스핀트로닉스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논문을 쭉 읽었거든. FMR이 나오더라고. 옛날에 내가 이거를 지금 기틀책을 진짜 열심히 토론하면서 이렇게 봤었으면 그때 싹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 논문을 아주 쉽게 읽었을 텐데 야, 이 FMR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막 그랬는데 FMR이 이게 NMR의 일종으로서 페로마그네틱 물질 내에서의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물질이 페로마그네틱이고 왜 레조넌스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특징이 어떻게 되고 이 레조넌스가 여기에 나타남으로 해서 디바이스를 만들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마이크로웨이브 이게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FMR이 그냥 디렉트하게 그 컴포넌트에 다 쓰이거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고생하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만 좀 알면 그 다음부터는 무지무지하게 쉬워. 옛날에 내가 양재 시간에 얘기했던 그린 펑션 그 얘기하고 또 그래서 NMR도 마찬가지야. NMR도 지금 정도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어. 일렉트론이 금속 안에 있어. 그러면 금속 안에 있는 일렉트론을 보자. 일렉트론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녀 금속 안에서. 이런 거에 NMR을 한번 찍어보자. 아니 근데 이게 온도를 내렸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코피어가 형성이 돼. 온도를 내렸더니 코피어가 형성이 돼. NMR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 방향으로 쫙 온라인 되잖아. 이거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니까 이거 업다운이 있으니까 토탈리 제로가 되거든.
마그네틱 모멘트 외부에서 봐서 전혀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템퍼레처에서 금속일 때하고 슈퍼컨덕터일 때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슈퍼컨덕터 중에서 어떤 슈퍼컨덕터가 있느냐 하면 이런 슈퍼컨덕터가 있고 트리플렛 슈퍼컨덕터가 있대요. 이런 슈퍼컨덕터가 있으면 이게 온도를 내려서 이쪽으로 온도를 내려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하고 만약에 온도를 내려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는 천지 차이다. 이거는 쿠퍼페어를 형성을 했는데 그놈의 쿠퍼페어가 외부의 필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놈은 외부 필드에 대해서 완전히 반응을 해. 필드를 걸어주면 그쪽 방향으로 쫙쫙 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변화가 없어. 왜 변화가 없느냐? 이거 두 개고 한 개인데, 응? 두 개고 한 개인데 단지 매그니튜드가 두 배가 되고 넘버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시그널에는 변화가 없다.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쿠퍼페어를 만드는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드레스틱한 눈뜨고 참아 그 꼴불견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변화가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쪽으로 갈 때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요거 새로운 물질을 찾아가지고 초전도가 나왔어. 뭐해? 저항 제거, 마그네타이제이션 제거, 스페시픽 힛 제거, 턴널링 제거, 개불 제거, 인프라레드 제거 쫙 하는데 NMR을 안 쟀고요. NMR을 한번 재보자. 그랬더니 TCR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전혀 변함이 없더라. 아 이거 그 순간 네이처 픽 하나 그냥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거야. 누가 내느냐? 제일 먼저 잴 수 있는 사람은 샘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잴 수 있는. 물론 샘플을 잴 수 있는 사람이 NMR도 할 줄 알아요. 저거 한번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운 물질 나와서 한번 훑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막 중요한 거 다 빼먹고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막 그냥 앞장서서 나가면 그럴 때는 뭐 좀 틀릴 수도 있어. 좀 잘못 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도 다 해가지고 가면 한 10명이 그래서 앞장 쫙 서서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붙어가지고 삐처럼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제 샘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막 먼저 다 재고 갔으니까 그거보다도 더 디테일한 거, 자세한 거 그냥 서로 골 때리면서 비틀리면서 이게 재고 가면 그나마 그때까지 온 사람도 괜찮아. 그 삐처럼 구름처럼 메뚜기 때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할 게 없나. 그래도 또 거기서 뭐 파먹겠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론도 마찬가지고 실험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근강을 찾아라 이게. 근강을 찾아가지고 그냥 근강맥 큼직한 거 몇 개만 툭툭툭툭 해가지고 그래서 물리학의 과학자로서의 큰 업적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근강으로 가가지고 또 큰 거를 챙기고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막 곡괭이 들고 떼처럼 곰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제 근강을 막 그냥 온 땅을 다 휘짓고 지난 다음에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할 게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기 비 온 다음에 그 동네 맥가에서 이게 사금 주는 아저씨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자연에서 근강을 캐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리학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들이 끝없이 아직도 널려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 끝없는 물리학의 도전 중에서 뭐 사실은 일생 동안 계속 도전할게요.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할게요. 하루도 심심한 날은 없지만 기왕이면은 근강을 찾아서 익사이트한 생활을 하고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고 7번
아,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말이지. 오늘은 또 속도를 좀 냈답니다. 아, 예전에는 말이야, 이 딴소리 좀 하다가 보니까 2시간 넘어가서 뒤에 또 못했는데, 이번에는 NMR은 진짜 길어가지고, 아, 칼라센터도 얘기 안 하고 그랬구나. 칼라센터. 야, 이 칼라센터 얘기 좀 해줄까? 칼라센터. 칼라센터가 뭔가, 칼라센터도 여기 나오고, 근데 이게 칼라센터가 이 장에 나오는 단어에서 칼라센터를 보면, 여러분들 말이야, 내가, 야, 이런 거 칼라센터라는 개념 없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많아요. 이게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그냥 시료를 만들다가 하얗고 예쁜 시료만 나오는데 어느 날 이게 분홍색인지 빨간색 계통이 이게 딱 물들어 있는 그런 시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시료를 만드는데 이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싫어요. 이 아저씨가 뭐 6개월, 1년, 2년 뭐 고민을 하고 뭐 난리야. 또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칼라센터라 그랬어. 지금 제 세상에 처음으로 알아낸 그런 현상이 아니고 칼라센터. 칼라센터 뭐냐?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구조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구조가 있는데, 어떤 일인지 여기가 임퍼펙션 같은 거에 의해서 또는 다른 원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런 일렉트론 클라우드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본딩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다 차지 뉴트럴한 건데, 만약에 이곳이 일렉트론 클라우드들이 없어져가지고 이쪽이 만약에 포지티브한 그러한 성질이 강해지면은 이게 지금 플러스가 강해지면은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날라 들어와가지고 전혀 다른 이런 일렉트론의 클라우드의 이 분포로 이렇게 보이면 이런 일렉트론 클라우드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레벨들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 아까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원자가 생겨난 거하고 이게 똑같거든. 칼라센터, 이게 칼라센터. 그래가지고 샘플을 만들었는데 맨날 좋은 샘플 만들다가 어쩌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임퍼펙션이나 디슬로케이션이나 이렇게 뭐 이게 빵 뚫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겨나면 그 샘플이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뭐가 생겨나느냐면 갑자기 색깔이 달라져. 응? 색깔이 달라져. 또는 한쪽에 레이저를 때리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갑자기 이제 색깔이 달라진다든지 한쪽을 때리면은 그 옆쪽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게 뭐냐면 이른바 칼라센터라 그러니까 이 칼라센터를 그래도 시스테매틱하게 굉장히 깊게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코넬 대학에 가면 이제 시버스 교수 같은 사람들이 칼라센터 많이 공부했어요. 이 사람이 옵티컬 프로퍼티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서 빛이 나오니까 처음에 왜 이런 빛이 나오는가 해보다가 이 칼라센터라는 개념 또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칼라센터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칼라센터를 이제 공부했어요. 근데 이런 거 칼라센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램프를 만들었어. 학생이 어느 날 교수님 이게 빨간색 되었어. 불구스러움 까무잡잡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 근데 이게 뭔가 고민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만들어봐. 학생만 죽이는 거지. 또 만들어봐. 왜 안 나오냐? 이 자식아. 요즘에 나왔는데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런데 이거 조금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대단한 발견은 아니었고 그게 칼라센터였구나. 칼라센터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NaCl 같은 데다가 NA가 만약에 이제 인풋배전이 하나가 딱 생겼는데 Na 플러스가 없어졌어. 그러면 플러스가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네가티브를 줄 거고 네가티브를 떼면 옆에 있는 본딩들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일렉트론, 포지트론의 클라우드가 있는 거하고 이제 똑같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에너지 레벨이 있고 에너지 레벨의 디스크리트한 레벨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 물질 안에서 어떤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고 있는 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흡수한 빛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게 이제 다 칼라센터. 근데 말이야 왜 여기 칼라센터가 이 장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칼라센터가 나왔어요. 안 나왔나? 나왔던데? 아 여기 또 레이저의 원리가 나왔구나. 레이저 3레벨 레이저 4레벨 레이저 이 레이저의 원리가 나왔는데 그거를 빼니까 어쩐지 그거를 빼니까 일찍 끝나죠. 근데 레이저의 원리는 또 우리 양자시간에 다 있잖아. 물경 75분이나 레이저는 뭐다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뭐 인기스트 에미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아저씨의 그 얘기라든지 베킹 플라케이션까지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했고 그거는 말이야 저 인터넷에 이제 그거 다 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루비 레이저 뭐 이런 것들 그때 이 시어틀 레이저, 루비 레이저 뭐 철판 깎는 얘기 그런 얘기들 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 듣고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1시간 35분 만에 끝났는데 하여간에 내가 이번에 했던 거는 조만간에 인터넷에 이제 올려가지고 전국에 계신 물리학도들이 다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살짝 그게 나옵시다. 20년 후, 30년 후에 보면 재미날 거야. 내가 그렇게 예뻤을 때가 이런 나오고 섹시하게 프레시하다 뭐 그지? 경환이 이게 그 훌륭한 학자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상 받으면 말이야 인자 붙은 상 그런 거 받으면 아 이거 듣고 성장을 했다 뭐 응? 응? 큰 상들 받고 그러고 응?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공부하고 갔는데 거의 모든 과목 다 석권을 해가지고 맨날 걔네들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 돌아올 때는 진짜 의기양력없게 진짜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요. 포항공대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내 밑에서 나보다 훨씬 떨어졌던 그 글씨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내가 올라가기 전에 그 많은 물리학자들이 지금 미국에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쟁쟁한 훌륭한 학자로 지금 성장했거든. 중요한 게 뭐냐면 훌륭한 학자가 되려면은 중요한 게 일생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앞서고 조금 뒤서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일생을 공부하면 일생을 한 번 작업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큰 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큰 인물이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큰 인물이 되면서 일생을 하면서 그 중에서 운이 좋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면 그건 더 중요해요. 운보다도 인간이 되면 뭐냐면 이제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세상을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세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 중에서 큰 인물들이 이제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라서 내가 어떻게 큰 인물이 됐겠느냐. 나도 아인슈타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인물들은 일생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너무 초조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중간에 절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고, 팀으로 공부하고, 요령 있게 공부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학문의 왕도가 있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right place에서 right time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IQ 200 넘는 사람만 물리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상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나가요.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상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생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일생 공부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몸이 건강해요. 운동하고 항상 프레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고 건강해요.